여러분, 가족과 함께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고 계신가요?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사상 유례없는 긴 연휴로 주말 포함 최대 9일까지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뜻깊은 추석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5년째 시니어 라이프 케어 전문가로 일하고 있는 최민수입니다. 오늘은 추석 명절과 관련하여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지난 15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상담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명절이 지나고 나서 찾아오시는 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한 분은 명절 음식 준비하시다가 손목에 무리가 와서 젓가락도 제대로 못 드시게 되셨습니다. 또 한 분은 친척 모임에서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서 응급실에 실려가셨습니다. 여러분, 명절이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날이 되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날이 되어버린 걸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명절 스트레스는 그냥 참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명절 스트레스를 그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십니다.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명절이 원래 이런 거라고 체념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명절 스트레스를 방치하면 우울증, 불안장애, 심혈관 질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며칠 힘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 전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제가 15년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명절을 편안하게 보내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해결책이 집에 있는 평범한 재료들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명절 스트레스의 가장 큰 적이 무엇인지 명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이 세 가지 적을 제대로 이해하고 대처하지 못하면 명절은 그야말로 전쟁터가 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만 하신다면 여러분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따라와 보세요. 잠시만요.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과도한 음식 준비 부담을 줄이는 방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추석 직후에 저를 찾아오신 박순자 할머니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할머니는 7순이 넘으셨는데도 여전히 모든 명절 음식을 혼자 준비하셨습니다. 송편 100개를 직접 빚으시고 각종 전을 10가지나 부치셨습니다. 명절 사흘 전부터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주무셨다고 하십니다. 결국 명절 당일 아침에 주방에서 쓰러지셨습니다. 과로로 인한 탈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어르신들이 가진 잘못된 고정관념입니다. 명절 음식은 시어머니나 어머니가 다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 말입니다. 이 생각이 바로 여러분의 건강을 망치는 첫 번째 적입니다. 제가 박 할머니께 알려드린 방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명절 일주일 전에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를 보내도록 했습니다. 올해 추석에는 각 가정에서 한 가지씩만 음식을 준비해오면 좋겠다고 정중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째 집은 전류, 둘째 집은 나물, 셋째 집은 과일과 음료, 이런 식으로 역할을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은 송편과 국 정도만 준비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박 할머니는 처음에는 이렇게 말씀하기가 너무 두려우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서 말씀하셨고 결과는 어땠을까요? 자녀들이 오히려 더 좋아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 혼자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게 마음 아팠는데 이렇게 함께 준비하니 부담도 덜하고 더 즐겁다고 하셨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해결책입니다. 음식 준비 부담을 나누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음식의 종류와 양을 과감하게 줄이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명절 음식을 10가지, 15가지씩 준비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가족들이 다 먹을 수 있을까요? 대부분 남아서 버려지거나 냉장고에 쌓여 있다가 상하게 됩니다. 명절 음식은 5가지면 충분합니다. 전 2가지, 나물 2가지, 그리고 국 1가지면 됩니다. 과일은 씻기만 하면 되고 음료는 마트에서 사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팁이 하나 있습니다. 종류를 줄이되 맛은 더 좋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제가 어르신들께 항상 추천드리는 비법 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은 집에 다 있는 평범한 재료이지만 엄청난 효과를 발휘합니다. 나물을 무칠 때 들기름을 조금만 넣으면 향이 깊어지고 맛이 훨씬 풍부해집니다. 전을 부칠 때도 일반 식용유 대신 들기름을 조금 섞어서 사용하면 고소한 맛이 배가 됩니다. 들기름의 원리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들기름은 마치 음식에 화장을 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얼굴에 화장을 하면 피부가 더 예뻐 보이듯이 음식에 들기름을 넣으면 맛이 더 좋아집니다. 세 번째 방법은 반조리 식품을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반조리 식품을 사용하는 것을 꺼리십니다. 정성이 없어 보인다고 생각하시고 가족들한테 미안하다고 느끼십니다. 하지만 이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요즘 반조리 식품이 정말 좋습니다. 특히 전 종류는 반조리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전을 부치는 것이 명절 준비 중에서 가장 힘든 일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반조리 전을 구입해서 프라이팬에 살짝만 익히면 됩니다.
식사는 10분의 1로 줄어들고 체력 소모는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도 들기름을 활용하는 팁이 있습니다. 반조리 전을 데울 때 들기름을 아주 조금만 발라서 익히면 집에서 직접 만든 것처럼 고소한 맛이 납니다. 이상 3가지 방법만 실천하셔도 명절 준비 시간과 체력 소모가 70% 이상 줄어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큰 적인 친척들과의 부담스러운 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절만 되면 듣기 싫은 말들이 있으시죠? 건강은 어떠시냐는 질문부터 시작해서 자식들 이야기, 손주들 이야기까지 이어집니다. 특히 힘든 것은 비교하는 말들입니다. 작년에 저를 찾아오신 이순옥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할머니의 손주는 공부를 그다지 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친척들은 만날 때마다 누구네 손주는 서울대 갔다느니 의대 갔다느니 하는 이야기만 했답니다. 이 할머니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 손주가 부족한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셨다고 합니다. 명절이 끝나고 나면 며칠 동안 우울해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할머니께 구체적인 대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화제를 먼저 바꾸는 것입니다. 남들이 비교하는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먼저 다른 주제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추석 음식 이야기,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 같은 누구나 편하게 할 수 있는 주제를 먼저 꺼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나나가 등장합니다. 명절 전에 바나나를 충분히 준비해 두시라고 했습니다. 바나나는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바나나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천연 안정제 같은 것입니다. 스트레스 받는 대화를 나누기 전에 바나나 반 개만 드셔도 마음이 훨씬 안정됩니다. 화가 나는 말을 들어도 덜 흥분하게 되고 더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경계선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계속해서 불편한 질문을 하거나 비교하는 말을 한다면 정중하지만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우리 손주는 공부보다 착한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자랑스럽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미리 피난처를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명절 모임이 너무 힘들어지면 잠깐 쉴 수 있는 공간을 미리 정해두는 것입니다. 화장실에 가거나 잠깐 바람 쐬러 나가거나 주방에 가서 설거지를 도와드린다고 하면 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5분만 가져도 마음이 진정됩니다. 이때도 바나나가 도움이 됩니다. 잠깐 쉬는 시간에 바나나 조각을 하나 드시면 기분이 빠르게 회복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큰 적인 명절 후 피로 회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명절이 끝나고 나면 피곤합니다. 이때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면 그 피로가 한 달, 2달 계속 이어집니다. 작년에 저를 찾아오신 최병수 할아버지는 명절이 끝나고 한 달 동안 계속 피곤하셨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오후만 되면 졸리고 무기력했습니다. 이 할아버지께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아주 간단한 스트레칭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목과 어깨 스트레칭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천천히 고개를 오른쪽으로 기울입니다. 오른쪽 귀가 오른쪽 어깨에 닿을 듯이 기울이는 겁니다. 이 상태로 10초 동안 있습니다. 그 다음 반대쪽도 똑같이 합니다. 그 다음에는 양팔을 위로 쭉 뻗고 손바닥을 깍지 낍니다. 그 상태에서 팔을 최대한 하늘 높이 올립니다. 이것도 10초 동안 유지합니다. 이 동작을 아침 저녁으로 3번씩만 해도 목과 어깨에 뭉친 근육이 풀립니다. 두 번째는 허리 스트레칭입니다. 바닥에 누워서 무릎을 세웁니다. 그 상태에서 무릎을 오른쪽으로 천천히 넘깁니다. 이때 어깨는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10초 동안 유지하고 반대쪽도 똑같이 합니다. 세 번째는 다리 스트레칭입니다. 누워서 다리를 벽에 올려놓습니다. 이 자세로 5분만 있으면 다리의 피로가 쑥 빠집니다. 다리가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가벼워집니다. 최할아버지께서 이 3가지 스트레칭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실천하셨습니다. 일주일 만에 피로가 확 줄어들었다고 하십니다. 한 달 동안 괴롭히던 피로가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피로 회복을 더 빠르게 도와주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바나나입니다. 바나나에는 칼륨이 풍부합니다. 칼륨은 근육의 피로를 풀어주는 영양소입니다. 명절이 끝나고 3일 동안 매일 아침 바나나 하나씩만 드셔도 회복 속도가 2배 빨라집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도 도움이 됩니다. 명절 후에는 몸이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면 몸의 긴장이 풀리고 노폐물 배출도 잘 됩니다. 하루에 물을 8잔 정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명절 후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것이 충분한 수면입니다. 명절이 끝나고 3일 동안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낮잠도 도움이 됩니다. 점심 식사 후에 20분에서 30분 정도 짧게 주무시면 오후 피로가 확 줄어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명절 후에는 가벼운 산책이 정말 좋습니다. 하루 30분 정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산책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근육도 풀립니다. 그리고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명절 스트레스의 세 가지 적응 과도한 음식 준비, 부담스러운 대화, 그리고 명절 후 피로였습니다. 첫 번째 적인 음식 준비는 가족과 나누고 종류를 줄이고 들기름을 활용하고 반조리 식품을 사용하면 해결됩니다. 두 번째 적인 부담스러운 대화는 화제를 먼저 바꾸고 바나나를 먹고 경계선을 명확히 하고 피난처를 만들면 해결됩니다. 세 번째 적인 명절 후 피로는 스트레칭과 바나나와 따뜻한 물과 충분한 수면과 가벼운 산책으로 해결됩니다. 이 모든 방법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집에 있는 평범한 것들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건금이나 비싼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들기름, 바나나, 따뜻한 물, 이런 일상적인 것들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용기입니다.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 불편한 대화에 선을 긋는 용기, 자신을 돌보는 용기 말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평생 다른 사람들을 돌보느라 자신을 돌보는 것을 잊고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 자신도 돌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가족들도 행복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을 실천하시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 모두를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제가 15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상담하면서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 중에서 딱 하나만 실천하셔도 올해 명절은 작년과 다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의 내용을 주변 분들과 꼭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명절만 되면 힘들어하시는 친구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에게 오늘 영상을 공유해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상 공유는 클릭 한 번이면 됩니다. 하지만 그 클릭 한 번이 누군가의 명절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 때문에 명절마다 고생하시는 분들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유익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겨울철 관절 건강 지키는 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올해 추석은 편안하고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